등차수열의 합을 공부하기 이전에 일단 SN과 AN의 관계부터 알아봅시다.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죠. 왜냐하면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고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었으니까 두 식을 빼면 이렇게가 사라지면서 얘가 남게 되죠. 따라서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되고요. 수열에서는 영항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 대신에 1을 넣어서 수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N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한 S1은 1항까지 합, 1항까지 합은 1항과 같죠. 그래서 얘가 SN과 AN의 주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10학년도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1항은 S1과 같고 S1은 1 더하기 2 해서 1항은 3이 됩니다. 5항은 S5에서 S4를 빼면 되겠고요. S5는 25 더하기 32, S4는 16 더하기 16, 32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정답. 따라서 3 더하기 25는 28,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학년도 수능 문제 함께 봅시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A8은 S8에서 S7을 빼면 됩니다. 홀수항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 S3, S5, S7. 따라서 S7은 공차 마이너스 3을 3번 더하면 됩니다. S7은 S1 더하기 공차 3번. 짝수항. S2n의 짝수항은 S2, S4, S6, S8 이러한 수열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공차가 2가 되니까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S8은 S2 더하기 공차를 3번 더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식을 뺍시다. 두 식을 빼면 S8에서 S7을 빼게 되고 그 값은 A8이 되며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 S2 빼기 S1 더하기 6 빼기 마이너스 9니까 15가 됩니다. 이때 얘가 A2거든요. 그런데 A2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A8은 16, 정답은 16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1항, 2항, N항, N-1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보았고 이번에는 거꾸로 적어서 N항부터 거꾸로 적어 보았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2 곱하기 SN, 우변은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니까 2A 더하기 N- 곱하기 D를 N번 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되겠습니다. 11학년도 평가 문제 1과 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N 플러스 2개의 등차수열의 합이 24라고 했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N 플러스 2의 첫 항은 1, 끝항은 2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항의 개수를 집어넣는다는 사실, 여기에 항의 개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2는 48을 3으로 나눈 16이 되고 따라서 N값은 14, 정답은 4번입니다. 06학년도 평가 문제를 봅시다. 1항부터 25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 첫 항과 끝항의 합입니다. 이때 이 숫자 두 개를 더하니까 26이죠. 얘랑 더해도 26인데 그러면 두 번째 줄은 A6 더하기 A20 더하기 A15 더하기 A11 근데 얘는 1항과 25항의 합과도 같고 얘도 얘랑 더해서 26이니까 1항과
25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 값이 32이므로 얘는 16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16이 되고요. 25 곱하기 8은 200. 정답은 200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같은 개수 n개, n개씩 더해준 새로운 숫자 알파, 베타, 감마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는 공차를 n번 더한 거고 2항과 n 플러스 2항도 공차를 n번 더하게 됩니다. n항과 2n항도 공차를 n번 더합니다. 따라서 알파에다가 nd를 n번 더하는 것이 베타, n제곱 d를 더하는 것이 베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nd, 얘도 nd, 얘도 nd만큼의 차이가 있으므로 베타에다가 nd를 n번 더한 n제곱 d를 더한 수가 감마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때의 공차는 n제곱 d가 됩니다. 등차 수열의 특징에 의해서 얘는 3항의 3배, 3항의 3배가 16이고요. 얘는 7항의 3배, 7항의 3배가 52입니다. 얘는 12항의 3배입니다. 3항은 3분의 16, 7항은 3분의 52, 그러면 4D가 3분의 36, 12가 되고 D는 3이 됩니다. 12항은 7항에 5D를 더하면 되고 7항은 3분의 52였으므로 3분의 52 더하기 15가 12항이 되고 이거에 3배를 하면 52 더하기 45, 97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등차 수열을 더한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의 첫항 a1 더하기 b1, 끝항 an 더하기 bn이 됩니다. 예제 봅시다. 따라서 얘도 2분의 항수의 a1 더하기 b1 더하기 a7 더하기 b7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4고 얘가 19니까 a7 더하기 b7은 공차가 15인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34가 됩니다. 얘는 4가 되고 얘는 34. 38을 2로 나누면 19. 따라서 7 곱하기 19. 정답은 133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형식을 알아봅시다.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의 첫항과 끝항의 합이었습니다. 얘를 전개를 하면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n의 2a-t. 따라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이때 n 앞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 됩니다. 공차의 절반으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를 곱하는 것이 공차다 라고 확인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20학년도 수능 문제 봅시다.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변수입니다. m이 변수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sk 자체를 수식으로 보고 sk에 관한 수식에 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등차수열의 합 sk는 2분의 항수, 첫항은 50, 끝항은 50의 공차를 k-1번 더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 정리하면 2분의 k에 100-4k 더하기 4 k 곱하기 52-2k가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 이 문제에서 sk는 k에 관한 2차식이 되고 0 찍고 26 찍고 k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항 5개, m항부터 5개를 더해서 가장 크게 되려면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의 합이 가장 크려면 가운데 있는 이 숫자 m 플러스 2가 26과 0의
가운데 값인 13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개 합이 최대가 되는 m 값은 11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sk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면 a에는 등차 수열이 확실하고 공차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해서 2p가 됩니다. 따라서 a에는 2pn 더하기 k꼴로 표현할 수 있고 k 값을 구하기 위해선 S1은 A1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07학년도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SN이 이렇게 표현되면 AN은 등차 수열이 확실하고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하면 공차니까 2n이라고 작성한 후 S1은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n 대신에 1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고 따라서 AN은 2n-4입니다. A 100을 구하면 200-4, 196이 정답이 됩니다.